상처는 보수가 아니라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진 재보궐선거가 12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미니 총선 이런 성격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원내 일당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갈 거냐, 이게 이제 판가름 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 국회로 힘겨워하는 정부 여당에게 한 석이라도 더 우리가 결집만 하면 선거 이길 수 있다. 여기서 압도적인 이 승리를 여당이 거둔다면 현실적으로는 여소야대지만 영향력 측면에서는 여대 야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재보궐선거의 성적표가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보궐선거의 향방이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겁니다. 불가피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미니 총선인 재보궐선거의 향배를 유심히 볼 겁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강 대결 구도,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더 첨예하게 보여지는 그런 정계 개편이 촉발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신을 지키는 든든한 후보, 민주 정부를 위해서 함께.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에서 정말로 드루킹 특검 관련해서 집중을 했었던 이유가 다른 어떤 긍정적인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은 이미 상당 기간 구체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지시와 연락을 정치 공세를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서 김경수 후보의 지지도가 무너져야 이게 파장이 커지는 건데 막혔어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공방과 언론이 주목되다 보니까 김경수가 대선 주자급으로 확 뜨네? 경남 도민들이 본 겁니다. 보수가 반성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같이 선행적으로 하면서 드루킹도 터졌으면 어느 정도 견제 심리를 갖고 있던 층이 마음을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네거티브 건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전략적 미스죠.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사후적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섯 석은 마지노고 우리는 지금 1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 장악했고 지방정부까지 장악하면 이 나라는 일당 독재국가가 됩니다. 당권을 이제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아주 특수한 스타일과 결부가 되어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발언 메시지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위장 평화쇼, 이 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다녀가게 되면 그 쏟아내는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탈돼 버린다는 것이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일관된 푸념과 볼멘 소리거든요. 버틸 겁니다. 시간을 최대한 버틸 겁니다. 왜 버티냐면 보수의 주도권을 다투고 경쟁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먼저 무너질 거거든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를 다시 가졌을 때 또 도전할 겁니다. 그런 문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의 배려라고 봅니다. 첫 대표로서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삼김시대나 가능했던 거예요. 대선 패배하더라도 이 보수가 지배했던 시대.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보이지 못했을 때 잊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내보이기 위해서. 중요한 건 그 뒤에 보여진 태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모양인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성과라고 부정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거나 반대된 입장을 가져야 하는 묘한 대선 때의 경쟁 심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었다. 문재인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촛불 민심과 탄핵이 만들어낸 성과물이지 문재인은 거기에 올라탄 거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할 거라고 본 거죠. 다시 대선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 주자에 대한 평가 끝난 거예요. 1년 동안 보면서. 후보자의 변신도 자유입니다. 근데 그 변신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은 표를 주지 않는다.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극적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련의 모습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 이슈가 사실상 역대 어떤 이슈보다도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의 남북 간의 흔히 말하는 북풍 이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본질적. 왜 그러냐면 본질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종전 문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계기성 이슈가 아니라 이거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차대한 변수라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 평화 정착,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한 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신뢰를 하는지를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신뢰하게 됐다는 아주 태도가 급변한 사람이죠. 그분들이 유권자 전체에서 반이 넘었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남북 문제, 북미 간의 이 문제가 풀리는 걸 보는 사람들이 아,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겠구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도전의식이 생기고 있거든요. 해볼 수 있겠구나.